그날 김순애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75살, 50년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가요. 제가 모실게요. 큰아들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민수야, 엄마 데려가 줄 거야? 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큰아들이 효도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주도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애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야, 여긴 천국이네. 호텔 가요, 엄마.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데. 순애는 창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녁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서 저녁 먹어요.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회가 나왔습니다. 전복도 나왔습니다. 민수야, 이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이러지? 무슨 일 있나? 순애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내일은 관광 갈 거예요. 어디? 성산 일출봉이요. 유명한 곳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데려와줘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평생 이런 침대에서 자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 하려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해 뜨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습관이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뷔페였습니다. 음식이 많았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순애는 조금만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관광을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높은 바위산이었습니다. 엄마, 올라가요. 민수야, 엄마 나이에 저걸 어떻게 올라가니?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와! 순애는 감탄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사진 찍자. 네, 엄마. 민수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산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흑돼지 구이였습니다. 엄마, 맛있죠? 응, 맛있다. 하지만 순애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쉬었습니다. 민수는 로비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어때? 어머니 설득했어? 아직? 내일 할게. 빨리 해. 우리 집 언제까지 어머니 모실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요양원 데려갈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엄마, 내일 한 곳 더 가볼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어디?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순애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슨 곳인데?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다 위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순애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네.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민수야, 비 오는데 어떡하니? 괜찮아요. 오늘 갈 곳은 실내예요.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차를 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차는 제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순애가 간판을 봤습니다. 제주 친절한 요양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딘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요.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요양원? 왜?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요즘 요양원 좋거든요.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수님이시죠? 순애가 놀랐습니다. 원장이 민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이 순애를 봤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원장은 요양원 안을 보여줬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2인실이에요. 혼자 쓰실 수도 있고요. 방을 보여줬습니다.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어요. 노인분들 편하시라고. 순애는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여길 보여주는 거지? 식당도 보여줬습니다.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관리하고요. 간호사도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4시간 상주합니다.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순애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견학이 끝났습니다. 원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순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님, 전화로 말씀드렸던 서류 준비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애가 봤습니다.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원장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순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들어보세요. 뭘 들어? 날 요양원 보내려고 제주도 데려온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뭐?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기 힘들어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힘들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며느리가? 네.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2년 전 순애는 혼자 살던 빌라를 떠나 큰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애들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저녁 못 먹어요. 어머님, 거실에 물건 놓지 마세요. 지저분해 보여요. 순애는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수에게 하는 말을.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요양원 알아보세요. 제발.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이제 민수가 결정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엄마, 여기가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난 싫어. 엄마, 넌 엄마가 짐이야? 버리고 싶어? 민수가 울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편하시라고. 순애가 일어섰습니다. 편하긴. 넌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순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 갈 거야. 서울로. 엄마, 진정하세요. 순애가 돌아섰습니다.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이 날 버리는데.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순애는 빗속에 섰습니다. 민수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냥 놔둬. 두 사람은 빗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 죽고 혼자 너희 삼남매 키웠어.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청소 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 너희만 보고. 엄마,
근데 넌 엄마를 버리는구나. 힘들다고,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어. 엄마가 거부하셨어.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뭐, 거부? 그럼 어떡하라고?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대로 설득도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야.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알아. 나도 힘들어. 힘들면 빨리 해결해. 내일 다시 설득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순애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여행이 거짓말이었어. 요양원 보려고 데려온 거야.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순애가 놀랐습니다. 뭐, 너도 알았어? 네. 오빠가 일주일 전에 말했어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도 찬성한 거니?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남편이랑 애들 키우느라. 그래서 엄마를 버리는 거야? 민정이 울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이 엄마한테도 나을 거예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나을 게 뭐가 있어. 넌 엄마 마음도 모르면서. 엄마.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울며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형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민호야, 너까지.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형편이 안 돼요. 가게 운영하느라 빚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못 모시겠다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 민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생겼어.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돼요. 하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치료했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10살, 민정은 8살, 민호는 5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 후 순애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순애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마셨습니다. 애들이 먹어야지. 엄마는 괜찮아.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갔습니다. 민정도 대학을 갔습니다. 민호도 대학을 갔습니다.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어. 우리 애들 다 대학 갔어.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순애는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정도 결혼했습니다. 또 500만 원을 줬습니다. 민호도 결혼했습니다. 또 500만 원을 줬습니다. 순애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애들이 잘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늙었습니다. 70살이 되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혼자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73살 때 순애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순애는 기뻤습니다. 정말? 민수야, 고마워. 큰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민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애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제주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뭘 잘못했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먹으러 나오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애는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입니다. 뭘 얘기해? 할 말 없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울 돌아갈게요. 같이 가요. 요양원 얘기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순애는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공항으로 가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이 섬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민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싫어. 난 내 집 갈 거야. 엄마,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집이야. 거기 갈 거야. 민수는 어머니를 은평구 빌라로 데려다 줬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가봐. 민수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순애의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좋았는데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친구 영희였습니다. 순애야, 영희야. 영희가 순애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수한테 들었어. 순애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요양원, 자식들의 배신.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그 자식들이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영희가 순애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넌 잘못 없어. 자식들이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넌 돈은 있어? 응. 생활비 말이야. 이제 민수한테 못 받잖아.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거의 없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말해. 너 재산 있잖아. 순애가 놀라 영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 내 친구야. 다 알지.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있긴 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빌라, 그리고 예금 조금, 합쳐서 5억쯤. 영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 그걸 왜 숨겼어?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남편 죽고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았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큰 회사 사장이었거든. 그래서 처음엔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 했어. 근데 애들이 돈 있는 걸 알면 버릇 없어질 것 같았어.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저축했어. 조금씩. 부동산도 조금 투자하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된 거구나. 응. 근데 애들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왜?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내 돈 노릴까봐. 그리고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그 돈 써야 할 때야. 뭐? 혼자 살아야 하잖아. 생활비 필요하잖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순애야, 유언장 써. 유언장? 그래. 내가 죽으면 재산이 어디 가는지 정해놔.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순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회에 기부해. 불쌍한 사람들한테. 순애는 놀랐습니다. 기부? 그래.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기부. 다음 날 순애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랑 복지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순애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생계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요양원이 나을 거예요. 민수 올림. 순애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요양원? 절대 안 가. 다음 날 순애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은데요.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제 재산, 빌라랑 예금,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놀랐습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안 주시고요? 네. 이유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순애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제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순애가 서명했습니다. 이거 자녀분들 아세요? 아니요. 모르고 계세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면 놀라시겠네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혼자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민수는 계속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거부했습니다. 난 안 가. 그만 말해. 어느 날 순애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순애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관장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이 복지관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식당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 한 끼에 3,000원이에요. 저렴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강당이에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같은 거 해요. 순애는 신기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여기 자주 오세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순애는 그날부터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저는 박순옥이에요. 올해 73이에요. 저는 김순애예요. 75이에요. 순옥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남편도 10년 전에 죽었고 힘드시겠어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젠 괜찮아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순애는 순옥과 친해졌습니다. 매일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애 씨, 자식 있으세요? 네. 3남매요. 부러워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 순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 있어도 소용없어요. 안 만나니까. 순옥이 놀랐습니다. 왜요? 순애는 제주도 일을 말했습니다. 순옥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네. 순애 씨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 텐데. 순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순애 씨도 순애 씨 인생 사세요. 제 인생이요? 그럼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순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사활동해요. 봉사활동이요? 네. 복지관에서 모집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순애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걸을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주부터 순애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첫 집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했습니다. 저도 요새 밖에 못 나가요. 다리가 아파서. 순애는 도시락을 놓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할머니, 쓰레기 버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2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복지관 다녀. 복지관요? 응.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민수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봉사활동을요? 그래. 재미있어.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사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괜찮아. 엄마가 잘 지내시잖아. 지금은 그래도 나이 더 드시면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동생들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형,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막내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겠다는데 어떻게? 딸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요양원 가셔야죠. 혼자 못 사실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려야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재산 있으세요? 재산? 네. 혼자 사시려면 돈 있어야 하잖아요. 민수가 생각했습니다. 글쎄, 없을걸.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도 있고.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아직 건강하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지.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 빌라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왜 왔어? 그냥 얼굴 보러. 민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 있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걱정 마. 민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돈이 있다고? 얼마나 있을까? 그날 밤 순애는 친구 영희와 통화했습니다. 영희야, 민수가 왔었어. 왜? 돈 얘기하더라. 생활비 괜찮냐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돈 냄새 맡았나 보네. 그런가?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조심해. 자식들이 내 재산 알면 태도 바뀔 거야.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안 말할 거야. 잘했어. 그리고 유언장 잘 보관해. 응. 법무사한테 맡겼어.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내 돈만 관심 있구나. 나는 관심 없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 리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인들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아내 수진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떡할 건데요? 쓰러지시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확인해 봤어요?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죠. 그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잖아요. 미리 알아둬야죠.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 조사해 볼까? 민정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관리도 해드려야지.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형, 알아봐요. 저는 형 따를게요. 민수는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재산 조회하고 싶은데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데요. 법무사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볼 순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은평구 빌라, 시세 2억 5천, 예금 2억 5천만 원, 총 5억?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5억이 있다니.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민수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한테 5억이 있대. 민정이 놀랐습니다. 5억이요? 정말요? 응. 빌라랑 예금 합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지?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보험금이랑 합의금인 것 같아.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안 말씀하셨지? 모르겠어. 숨긴 거지. 셋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돈 우리가 받는 거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자식인데.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있으니 요양원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복지관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순애도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어요. 가족은요?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버려진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순애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왜 안 오는지 순애도 울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자식들 없이 혼자 죽는 건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 키우느라. 근데 이제 혼자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병원이야. 민수가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복지관 할머니가 쓰러져서 따라왔어. 그러세요. 엄마 조심하세요. 응.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 주말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다 왔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긴장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게 됐어요. 뭘? 엄마 재산이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사했어요. 엄마 재산이 5억이더라고요. 순애는 화가 났습니다. 조사? 내 동의도 없이? 민정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그랬어요. 걱정? 거짓말하지 마. 돈이 궁금했던 거지?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숨기셨어요? 우리 자식인데.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내 돈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나중에 엄마 모실 계획 세우려고. 순애가 비웃었습니다. 모셔? 요양원 보낼 거면서? 엄마.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는 기대하지 마.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안 주실 거예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내 마음이야. 셋은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식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순애가 일어섰습니다. 가봐. 너희 다. 엄마. 가라고 했어. 순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셋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어떡해요? 엄마가 돈 안 주시겠대요. 민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민정이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른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하지만 셋 모두 불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순애는 자식들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복지관에서 쓰러졌습니다. 순애 씨, 정신 차려요. 친구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과로하셨나 봐요. 위험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옥이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수가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생들도 왔습니다. 엄마, 순애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을 봤습니다. 왜 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안 올 수 있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세요? 내가 뭘 무리했는데?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게 행복해. 너희보다.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싫어.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혼자. 엄마, 너희가 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잊었어? 난 안 잊었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순애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언장 수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제 재산, 반은 복지관에 기부하고 반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전혀 안 주시는 거죠? 네.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기부될 거잖아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순애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순애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도 보관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전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 민정, 민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엄마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어. 내 아버지 죽고 혼자 너희 삼남매 키웠어.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청소 일.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너희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는 게 엄마 인생 전부였어. 그런데 엄마 늙으니까 너희는 엄마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제주도 여행은 거짓말이었어.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엄마를 키워준 게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엄마 재산은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너희는 엄마 돈 기대했지? 미안하지만 없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갈 거야. 너희한테 화난 거 아니야. 다만 실망했어. 엄마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그게 너희보다 행복해. 부모는 자식을 평생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를 언제까지 모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희가 찾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늦었지만 사랑한다. 비록 너희가 엄마를 버렸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엄마가 순애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애는 78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엄마 건강하세요.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법무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수님, 어머님 유언장 작성하신 거 아시죠? 유언장이요? 네.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혹시 내용 아세요? 아니요. 그럼 어머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 쓰셨대. 뭐라고요? 3년 전에 민정이 물었습니다. 내용이 뭐래요? 모르겠어. 법무사가 말 안 해줬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형, 혹시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하지만 셋 모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셨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요? 내가 늙었으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민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유언장 쓰셨대. 내용은요? 안 알려주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안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당신 제대로 확인해야죠.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복지관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순애가 웃었습니다. 응, 마음이 편해. 왜요? 유언장 다 정리했거든. 이제 할 일 없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아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자유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살아. 5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8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복지관은 여전히 다녔습니다. 이제는 봉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순애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젊은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순애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옛날엔 이 일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대단하세요. 순애는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왔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민수는 이제 55살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애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친구 영희가 발견했습니다. 순애야,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감기야. 병원 가야 해. 영희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병원 갈게요. 순애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왔습니다. 민수, 민정, 민호. 엄마 아프지 마세요. 민정이 울었습니다. 순애가 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죽어. 엄마. 순애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거부했습니다. 난 내 집에서 죽을 거야.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럼 간병인 모실게요. 간병인? 네. 엄마 돌봐드릴 분이요.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럼 괜찮아. 간병인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50대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미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미숙은 매일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순애를 돌봤습니다. 순애는 편했습니다. 미숙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애는 8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애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순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엄마가 느껴. 얼마 안 남았어.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순애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희한테 재산 못 줘서. 민수가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너희한테 안 줬어. 기부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순애가 울었습니다. 제주도. 그때 요양원. 엄마가 너무 슬펐어. 엄마, 죄송해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비록 재산은 안 줬지만.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순애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 미숙이 발견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자식 3남매와 손주들,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복지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장례 후 법무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3억 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법무사가 읽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은평구 복지관에 기부. 2억 5천만 원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 자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자식인데.
하지만 민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엄마 뜻이야. 법무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드릴 편지가 있습니다. 셋은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애가 3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 민정, 민우에게 편지를 다 읽고 셋은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민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나쁜 자식이었어. 일주일 후 복지관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고 김순애 할머니 기부. 관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 받으실 겁니다. 민수는 현판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우리만 보고 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손주들이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이요?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평생 키우시지만 자식은 부모를 언제까지 모실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한다고. 비록 자식이 버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 마음을.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 중에 엄마 계시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